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고비의 TV입니다. 여러분, 이별의 아픈 기억처럼 무서웠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질까요? 오늘은 고비의 TV 구독자 최인보님의 두 번째 사연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. 폐정신병원을 다녀오고 2년 뒤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 이야기입니다. 저와 친구들은 2년 전 그 폐정신병원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란 게 뭔지 그 공포도 서서히 잊혀져만 갔습니다.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흉가에 대한 정보를 막 이리저리 뒤지다가 결국에는 그해 여름에 다시 한번 흉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.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가 흉가 체험을 함께 떠났는데요. 당시 친구의 주도하에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시골 마을에 버려진 폐의 흉가였습니다. 저희는 꽤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그 흉가가 있다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. 그 흉가는 한 시골 마을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논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어요. 저희는 논과 논 사이에 차를 세워놓고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석양을 보면서 그 흉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나기였는지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. 저희는 차로 다시 돌아가기 좀 뭐해서 주변에 뭐가 없나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한 나무 아래서 할머니 한 분께서 마치 곧 소나기가 내릴 걸 알았기라도 한 듯이 우비랑 우산을 내어놓고 팔고 계신 거예요. 저는 우비를 친구들 것까지 집어들고 할머니한테 돈을 드리면서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총각들 혹시 저기 있는 저 집 가려고 온 거지?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, 조금 구경하다 돌아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지? 이맘때만 되면 총각들처럼 외지 사람들 저 집 구경하러 많이 와. 그런데 대부분이 혼비백산하면서 소리치며 나오는데 저기 꼭 가야겠어?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저희는 인터넷에서 보고 온 거라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충 넘겼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우비를 하나씩 나눠 입고 막걸리를 한 병 들고는 그 흉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. 그 논밭 한가운데 있는 흉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처럼 누가 보더라도 오래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대문도 무슨 철문이 아니라 양쪽으로 여닫아야 하는 그런 나무 문이었어요. 일단 그 흉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왔던 막걸리를 그 흉가 입구 앞에 뿌리고 다 같이 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.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바로 흙마당이 나왔고 그 정면으로는 큰 마루가 하나 있었어요. 그리고 마루 왼편으로는 방 하나가 있었고요. 마루 오른편으로는 창고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. 또 하나 특이했던 건 마당의 오른편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. 이 우물은 거의 한 요 정도? 굉장히 두꺼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덮여 있었는데요. 그리고 그 위로는 굉장히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는 바위가 하나 얹어져 있었어요. 당시 저희가 그 흉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이 흉가를 방문하면 뭔가 통과 의례처럼 하는 놀이 같은 게 있었어요.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모서리 놀이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4사람이서 사각형인 마루에 내 귀퉁이에 한 명씩 서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명씩 다음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을 터치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 터치를 당한 사람이 다음 코너로 갔을 땐 거기엔 아무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코너로 출발할 사람도 없는 거고요.
하지만 이때 누구도 출발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하는 그런 경험담이 막 그 흉가 카페에 올라오곤 했거든요. 저희는 5명이었기 때문에 4사람만 필요했어요. 그래서 누가 이 게임을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게 됐는데요.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게 돼서 이 게임에선 빠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마루 정중앙에 앉아서 친구들이 게임을 진행하는 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코너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됐고요. 다음 친구들은 이어서 릴레이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. 마침내 마지막 친구가 첫 번째 코너로 도달하던 그때였습니다. 스타트를 끊었던 친구가 막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중앙에 앉아있던 저를 내려다보면서 인보야, 나 지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내 뒤에 뭐 있냐? 저는 마루 정중앙에 앉아서 각각 이동하는 친구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장난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. 다른 친구들 역시 그런 상황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걸 보고 야, 저 새끼 연기하는 것 좀 봐라? 구라깔래 진짜? 다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첫 번째 친구가 너무 억울해하면서 막 파르르 떨길래 저희는 네가 그거 느꼈어도 기분 탓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달래면서 잠깐 흉가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각자 흉가 이곳저곳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어요. 당시 저는 창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. 그때 마침 친구 2명이서 제 뒤쪽으로 있던 그 우물 안쪽이 궁금하다면서 판때기 위로 올려진 그 바위를 막 내리려고 낑낑대더라고요. 그걸 지켜보던 저는 야, 다치겠다. 그냥 하지 마. 니들이 무슨 수로 그걸 옮겨? 도대체 어떻게 올렸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얘네들이 오기가 발동했는지 갑자기 어디서 굵은 짝대기 같은 걸 구해와가지고는 다 같이 힘으로 그 돌을 치워버리더라고요. 그 돌이 떨어질 때 땅이 엄청 크게 울렸어요.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나무 판자를 치우고 랜턴으로 우물 안을 막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그 흉가를 대충 둘러볼 만큼 다 둘러본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겁먹어 있던 친구 있죠? 얘가 창고 문 앞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.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창고 문이 안 열린대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처음 둘러본 게 창고였고 그때도 문이 아주 잘 열렸어요. 그리고 안에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. 뭔 소리야? 아까 잘만 열리던데. 비켜봐. 그렇게 제가 창고 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는데 너무나도 잘 열리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순간 저희 모두는 혼비백산하며 그 흉가를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창고 안에는 도대체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양이 사체가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. 게다가 아까는 맡을 수 없었던 고약한 썩은 내가 확 풍겨 나오더라고요. 너무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내 친구들도 그 안쪽을 확인했는지 따라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는 막 뛰는 거예요. 저희는 차를 세워놨던 곳까지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. 친구 한 명은 그 와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까지 나고 있었고 신발도 한 짝 어디 간지 없더라고요.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그 신발을 주우러 갈 담력도 안 되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가자니 재수없게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안에서 좀 진정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차에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.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해가 떴고 아침 8시경에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친구들을 다 깨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신발이 없는 친구 하나만 차에 두고 나머지 4명은 그 신발을 찾으러
다시 흉가로 향했습니다. 저희는 흉가 입구 바로 앞에서 친구의 신발을 발견하고 챙겼어요.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놈이 해가 떴다고 좀 용기가 생겼는지 여기까지 온 김에 살짝 문만 열어보고 갈까?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이니까 수락을 하고 다 같이 그 흉가의 마당으로 들어섰던 그때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고요? 어제 성인 남성 여럿이서 겨우겨우 밀어서 떨어뜨려 놨던 그 무겁고 커다란 돌이 있죠. 그 바윗돌이 다시 우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희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. 아직까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. 누가 그 무거운 돌을 다시 거기다 올려놨을까요?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봤던 그 고양이 사체들은 뭐였고요? 그리고 아마도 그 모서리 게임 중에 제 친구가 느꼈던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지 싶네요. 네,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, 좋은 아침 되세요. 감사합니다.